여기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소방방재학 교수와 한국인 학생이 강의실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들은 동시에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이내 저 중국인 교수를 당장 강의실에서 제외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소방대학교에 다니며 화재 진압 공무원을 준비 중인 케일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소 보기 드문 여성 소방관을 준비 중인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시도해 소방행정학과와 소방기계 운영학과를 이수했고 지금은 최종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체력 시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소방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도 소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의 소방시설이나 화재 진압 도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한국만이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과 도시를 결합한 무인 화재 진압 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소방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가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소방 유학으로 경험했었던 또 다른 나라 중국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화재가 발생해도 물을 아껴야 된다며 일부러 불을 끄지 않은 채 중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소방시설 자체도 매우 낡아 있어 그곳에서의 정상적인 근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다양한 나라의 소방행정이나 시설을 알고 싶어 어느 정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지만 중국의 소방 인프라 시설은 너무 낡아 있고 화재 진압 도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처참한 후진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미국 소방학 대학교에서 외부 초청을 받고 참가한 한 중국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꽤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중국인 교수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소방 관련 인프라나 기술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뜬금없이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 한국은 길거리에 소방서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그들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에 화재가 발생해도 불을 끄지 못하는 완벽한 파상국가라는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수의 주장을 듣던 저는 그의 기괴한 주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화재 진압 시설과 소방 관련 인프라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현재 중국은 엄청난 자본 능력으로 길거리 곳곳에 100m 간격으로 안전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상황이죠. 즉 중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이러한 선진국 소방 시스템을 잘 모르는 몇몇 외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의 소방 인프라나 도시 인프라가 더 쾌적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의 선전 동영상에 선동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방서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경찰서마저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낡은 도시 곳곳에서 불이 나면 그곳에 거주 한국인들은 소방시설이 없어 한강에서 물을 퍼와서 불을 끄고 있고 한강이 먼 거리에 있는 화재 지역들은 그저 화재가 자연 소멸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중국보다 소방 인프라가 좋고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한국의 후진국 실체를 알리고 저희 중국 소방시설 인프라의 장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방시설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은 완전한 중국의 쏙국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중국도 한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저희 소방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어요. 위대한 나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 정도나 나고 있으니 아직도 한국의 소방시설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선진국처럼 부유하다는 환상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국 소방방재학 교수는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참이나 벗어나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의 소방 인프라를 비교하며 한국의 길거리에는 소방시설조차 없다는 거짓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미 해당 강의를 참석하기 전부터 중국의 소방 실체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중국 교수의 발언이었고 이와 반대로 최근 미국의 소방 지자체마저 한국의 무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화재 진압 매뉴얼을 공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중국 교수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대학 동기가 최근 중국인들은 교수와 학생을 가릴 것 없이 저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깎아내리고 그들의 기술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단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알려줬고 저는 그 순간 눈이 뜨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학 중이던 소방대학교에서는 최근 중국의 소방 관계자 교수들이 대거 외부 초청을 받고 참석해 이상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급작스럽게 늘어난 중국 교수들의 황당스러운 강의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현재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중국 교수의 말을 끊고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소방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제가 수료하고 있는 미국의 소방 시스템에서도 교보제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교수님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즉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저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아마 이곳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은 효율적인 화재 진압 방식과 최신식 진압 설비로 전 세계의 매뉴얼이 되어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 도시와 화재 진압 시스템을 무인으로 결합한 신개념 화재 진압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조차 해내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주장과 달리 중국의 소방 진압 시스템은 저희의 교보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중국의 소방 인프라 시스템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은 물론 오히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빈약한 소방 매뉴얼로 주민들에게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부적인 소방 인프라를 다루기 전에 왜 자꾸 한국의 경제적 문제점을 거짓으로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소방유학을 위해 첫 국가로 중국을 선택했었는데 그때의 중국은 도시 인프라 자체적으로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 한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중국은 소방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국 소방관들의 기강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소방차를 작동시킬 기름조차 없다며 그저 화재를 방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은 중국의 화재 진압 소식에서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현재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절대적 수치로만 봐도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 소방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만 경험하더라도 굉장히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외진 도시 곳곳에도 거리마다 소방서와 소방차를 대기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지의 지역에는 소방서가 전혀 없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도시 소방시설 부분에서만 해도 벌써 한국과 중국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현재 교수님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한국은 도심 곳곳에 수도 공급 인프라마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최신식 소방차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화재 진압 수도의 사용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이용하는 화재 진압 방식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심에 물이 공급되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소방학교에서 한국으로 소방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와 같은 최종시험 준비 학생들은 한국의 소방 인프라나 시설에도 영감을 얻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마주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치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나라 자체가 부유한 탓인지 그들 대부분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한국인들 스스로는 그저 평범한 의식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삶은 축복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심 이곳저곳에 산과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24시간 형태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미국과 중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적 부유층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방수료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부유하고 기회가 많은 이유 때문인지 최근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1년 동안 15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소방 유학과 단기 이민을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선진국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방시설이나 경찰 치안 시스템에서도 최고 수준을 달릴 수밖에 없죠.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시는 중국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런 정보들을 모르셨던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소방유학 과정 중 경험했었던 중국의 실체와 한국을 비교해 설명드리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의 선진국 실체를 알려줬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 프로그램을 주관하시던 저희 교수님께서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을 보내주셨는데요. 하지만 단상에 앉아있던 중국 교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땀까지 흘리며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고, 아무래도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와 같은 학생은 아마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지자체 소방서와 직접 연계를 시도해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효율적인 소방차 관리 시스템이나 무인 화재 진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도시 인프라 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국 교수님의 선동 발언에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휴대폰으로 공부했었던 자료들을 찾아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중국 교수님의 발언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호응이 반복되며 상황이 정리되어 가던 바로 그 순간,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자신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 학생이었기에 저는 그녀가 외부 초청 인원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역시나 그녀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선동현상과 똑같이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력은 어차피 중국이 전부 만들어준 것이니 한국의 소방 시스템도 결국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소방 방제학 강의에 외부 초청을 받고 참석한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전문적인 소방 관련 지식은 물론 제가 부족하겠지만 앞서 발표를 진행하신 외국인 학생분의 발언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이 만들어줬다는 중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국가이지만 과거 그들은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가난한 빈곤 국가였죠. 중국 교수님의 주장처럼 한국이 현재 파산국가라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한국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들의 경제 지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죠. 아까 한국의 길거리에는 소방서가 균일하게 설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소방 인프라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방관들은 월급을 5만 원 정도만 받으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고 화재 진압 시설이나 도구조차 부족해 굉장히 열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월급이 5만 원이라니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소방관들의 월급은 무려 8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공무원의 월급 차이가 이 정도로 날 정도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사정은 차이가 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한국의 실체를 모르는 외국인 교수님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이라며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보다 부유해진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유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경제 부유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중국의 속국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한국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에서 사용되는 물에 관한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고급자재로 지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불이 소멸하기에 굳이 물을 뿌릴 이유조차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방 선진국인 중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처럼 한강에서 물을 퍼와서 굳이 주위 주민들에게 물을 튀기면서까지 화재를 진압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가정집에서마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화재 진압에 물을 아껴야 정상 아닐까요? 오히려 화재 진압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세요. 중국 학생은 앞서 중국 교수와 다른 선동 프레임을 조성한 듯 계속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문장을 반복했고 그런 그녀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학생들의 야유로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마치 자신은 매우 당당하고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웃기면서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동영상 어플을 통해 한국인들의 실제 삶이나 소방시설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인 학생의 발언은 마치 지금까지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듯한 무지에 가까운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심해지자 중국인 학생은 강의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는 듯 보였고 결국 그녀는 처음에 의기양양했던 태도와 달리 급작스럽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외국의 대학교까지 외부 초청으로 참석해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올려치게 하는 중국인들의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발언은 보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고 때마침 강의 프로그램을 주관하신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강단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던 중국 학생을 직접 단상 바로 앞좌석에 앉힌 뒤 확실한 팩트 폭격으로 그 중국인 학생과 교수의 코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의 초청 강의와 전혀 무관한 발언을 앞에 중국인 학생과 교수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의 정보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의 소방 관련 인프라 시스템은 상위 10개 선진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급성장한 도시보안 인프라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 면적당 소방서와 화재 진압 설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발표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중국의 3배이면서도 단위 면적당 화재에서 케어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는 10배로 더 많습니다. 한국의 영토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은 그만큼 국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중국 학생의 주장에서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건축자재들은 화재를 자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방화 자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의 대부분 건축물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그 즉시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실제로 최근 중국의 화재 피해를 살펴보면 도심에서 발생한 피해가 제대로 된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해 대형 피해로 번져버린 사례가 매우 많죠. 우리는 이것만 확인해도 이미 중국이 한국보다 열악한 도시 인프라와 국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화재 인프라에 관한 부분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이러한 화재 인프라뿐만 아니라 치안 시스템 심지어는 국민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죠. 심지어 대중교통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중국 교수들이 통일되어 주장하는 의견인데 마치 중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심하게 나는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닐까요? 한국은 역사 속의 위기들을 버텨내며 국민들의 단합력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국가를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현재 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진 인프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국가라는 말인데요. 또한 아까 주장했던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 주장은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이 월급을 5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은 중국 소방관의 월급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현재 한국의 소방관들은 단 1년 차로 진입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이 보장되고 있고 그 외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들의 고귀함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중국 소방관들과는 월급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국가재정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급을 살펴보면 4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시간 2024년의 말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 공무원과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응하고 외부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국 소방관들에게도 큰 여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중국 소방관들이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적은 월급은 물론 제대로 된 화재 진압 장비조차 갖추지 못해 열악한 상황 그 자체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은 완벽한 화재 진압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까지 갖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더더욱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은 자정이 넘어가면 소방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인력 자원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자정이 넘어가면 화재 진압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중국의 소방서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소방차의 기름 보급이나 소화분말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출동 거부의 진짜 이유입니다. 즉 현재의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국가 경제 피해를 그대로 떠넘기고 있죠. 현재 많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한국의 선진 인프라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을 롤모델로 삼는 지금 중국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인들의 선동 발언입니다. 그들은 국가 자체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과거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시대의 한국을 언급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국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시대에서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선진 시스템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부유한 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의 국가는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배울 점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나라입니다.